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6월이 되면서 좀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1월 초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1월부터 지금 5월 말이 지났죠. 5월 말까지는 계속 굉장히 박스권,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1분기에는 실제로 1분기에는 금리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중속이 됐었고 2분기에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물가 변수에 시장이 종속되어 있었고요. 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기준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세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종목별로 주가의 차이는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올해 이제 1분기에 뭐 물가 얘기도 있었고 금리 얘기도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반기는 이제 일단 이런 기간 조정 국면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사실 경기는 V자형 반등을 계속 보여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선반영하면서 매우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이 올해 상반기에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백시네이팅 다 되면서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경기 회복이 다들 가시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로 인한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우려이긴 한데 국내 증시에 국한해서 봤을 때 저는 시장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기업들의 어닝이 다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2017년에도 기업들 어닝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 대비 좋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2017년에는 반도체 위주로 기업 어닝의 상향 조정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업종들에서 어닝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금융주들 그랬고 또 화학 철강을 비롯한 뭐 건설주 이런 업체들 비롯해서 전통 자산들 그리고 또 내수 주식들 화장품 이런 주식들 그래서 각각 골고루 어닝의 실적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실적에 기반해서 펀더멘탈 차원에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이제 얼마 전에도 MSCI 이슈로 나갔었는 한 1조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초까지 매우 많은 자금이 나갔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저는 하반기 주식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간 조정은 사실 좀 긍정적인 건강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 이번에 뭐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준의 긴축 전환 우려도 있으면은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좀 기업 이익 상승세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신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쨌든 기업의 이익이고요. 기업 이익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작년 대비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어닝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지금 1분기에서도 벌써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았고 물론 그거에 또 반응을 많이 했지만 하반기에도 이 이익 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간 좀 순매수 여력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개인분들의 자금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물론 떠나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개인분들보다는 일단 뭐 많이 빠져나갔던 수년간 많이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희망사항이긴 한데 한국 기업의 이익 좋아지고 사실 저희도 이제 배당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들 나갔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환율이 네. 지금 좀 1,100원대로 네, 좀 네. 많이 낮아졌는데 네. 이게 이런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는 게 외국인 자금 유입에 좀 긍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상반기 4월, 5월이죠. 4월, 5월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7 찍고 네. 이러면서 달러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미국이 가장 백신을 빨리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경기 회복 먼저 되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제 달러가 강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거 역시 좀 우려였거든요. 달러가 혼자 강해지니까.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빨리 약간 완화가 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좀 1.63 정도까지 하락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또 올라오면서 약간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환율이 또 강해지면서 상대적인 거니까 환율은 항상 그 이유로도 이제 달러가 약간 약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머징 마켓에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유리한 국면 일이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좀 펀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은 개인분들의 직접 투자였잖아요. 네네. 직접 투자가 굉장히 커지면서 펀드는 뭐 좋은 시장, 좋은 국면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는 올해 들어서도 1조가 빠져나갔고요. 네. 공모는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하지만 모든 펀드가 그렇지는 않고요. 성과가 좋거나 또 시장 트렌드하고 맞거나 그런 펀드들은 최근에 그래도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어서 네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코리아 가치성장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 이름의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 펀드는 자금 유입이 실제로 되고 있고 또 공모주 앤 밴드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그 펀드도 있는데요. 그 펀드는 밴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을 때 네네. 저점에 가서 약간 고점에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고 거기에 공모주에 투자해서 알파를 내는 펀드예요. 최근에 이제 공모주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공모주 펀드들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 그 공모주 밴드 트레이딩에도 자금이 올해 YTD로 한 1,6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이런 펀드들을 좀 운용하실 때 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운용을 하시는지 좀 운용 철학이나 운용 노하우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원래는 이제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대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었어요. 네. 대형 가치주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안 좋은 장도 있고 또 좋은 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 관련 주식들에 투자 많이 하면서 작년에는 성장주가 랠리를 보였던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뭐 성장 가치도 있고 또 자산 가치도 있고 요즘은 이제 ESG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회사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서 포트폴리오를 담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신한운용에서 그냥 일반 주식형 공모펀드로까지 또 ESG를 확장한다고 그렇게 내용을 봤었는데 맞아요.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로벌에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ESG를 하지 않는 회사들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투자 철회 계획을 막 발표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SRI 그린 뉴딜 펀드에서는 ESG를 적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밸류에이션 외에 ESG 스코어를 따로 매기는데 그 스코어 기준으로 어느 일정 점수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ESG 투자가 실질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ESG는 이제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업이 ESG를 하는 거는 좀 비용이 늘어난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좀 어떤 관점으로 ESG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내가 굳이 비싼 태양광을 돌려서 발전원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네네. 그거는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셨고 여태까지. 네네.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언뜻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SRI 펀드라고 하거나 ESG 네네. 펀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죄악주를 배제하는 펀드였어요. 그래서 네네. 술, 담배, 도박을 그냥 단순하게 포트폴리오에서 사지 않는다. 과거에 이제 책임 투자, 사회 책임 투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 이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됐냐면 ESG 펀드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석탄 발전에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네네. 요즘은 석탄의 석탄세 혹은 또 유럽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네네. 그 연료를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한테 벌금을 많이 물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고지서를 곧 받게 될 텐데 벌금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벌금을 내지 않죠. 그쵸. 벌금을 내지 않지만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은 작년에는 워낙에 어닝이 적었으니까 19년 기준에서 한 20%에서 30%가량 되는 벌금을 올해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게 그만큼 벌금을 내게 되면 어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효율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ESG 투자에서는 이 ESG가 적용되는 환경에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고 또 비용 요인이 있는데 네네. 그 기회 요인이 있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어닝이 더 높아질 거잖아요. 어닝이 더 높아진다면 이 회사들은 더 사는 거고 또 실제로 비용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네. 비용 요인이 있을 때 그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게 되면 회사 어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혹시 약간 좀 펀드를 운영하시고 투자처를 좀 정하실 때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어디서 얻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중학생 딸이 있는데 네네. 중학생들이 요즘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사실은 너네 중학생들은 요즘 무슨 화장품 쓰는지 네네. 뭐 그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 될 수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버스도 광고판이 됐잖아요. 요즘 버스에 광고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교육업체들 선생님들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업체 선생님들이 버스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산 메가스터디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도 거기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요. 네. 당연히 뭐 마트 가서 뭐 맛있는 과자 사면은 그것도 상표 한번 뜯어보는 거고. 네, 그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투자 요인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아까 이제 가격하고 회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회사 가치는 천천히 변하죠. 근데 가격은 매일 하루에도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비유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랑 산책하고 뭐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가격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닝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1분기까지 어닝을 알고 있고 이제는 네네. 저희 리서치 팀에서 다 섹터를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그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가장 주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어닝 추정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 어떻게 될 건지 올해 어떻게 될 건지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저는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닝을 저희보다 더 잘 추정하시죠. 매니저보다. 네네. 그리고 매니저들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멀티플은 시장에서 사실 결정되는 거여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 멀티플을 예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멀티플이 사실 10배에서 10배가 아니죠. 5배에서 50배까지 혹은 100배까지 네네. 그게 천차만별인데 그 멀티플이 기업마다 또 변화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였던 기업이 갑자기 뭐 여러 이유로 경쟁력이 좋아졌다거나 그거는 본인들이 노력한 결과일 텐데 혹은 럭킬리 환경이 좋아져서도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내면 사실 이제 주가를 예상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어닝 추정과 멀티플의 변화는 굉장히 저는 좀 중시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업의 경쟁력이기 네네. 때문에 환경이 좋아도 그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회사의 경쟁력이고요. 그 경쟁력은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을 많이 보는데 동일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도 영업이익률이 네네. 15% 나오는 회사가 있고 네네. 3% 나오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신한운용에서는 지금 좀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으신 섹터는 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2차 전지에 관련 주식들, 그리고 신재생 관련 주식들, 그리고 인터넷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모두 이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투자의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더 매매하거나 투자 수익을 내기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시장 코스피는 그대로 있고 밑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네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하반기에 좀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를 관통하는 이슈라고 그러면 금리일 것 같거든요. 네네. 금리와 테이퍼링 이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예요, 사실.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올해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혹시 투자자분들한테 요즘 뭐 주식 관심 많으시니까 네. 혹시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거 한마디. 전반적으로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사실 작년에는 성공 경험이었던 거죠. 성공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됐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사실 투자는 되게 어렵고 네네. 힘들고 또 기다려야 되고 네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작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일 하시면서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 네네. 저희보다 훨씬 전문 영역이실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전문 영역을 키우시고 그 전문 영역의 경험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면 네네. 아마 잃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